안녕하세요. 차이니즈 스토리의 김 기자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에서 전사한 중공군의 유해 송환식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사드 갈등, 코로나19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13년부터 계획이 진행되어 2022년까지 총 913구의 중공군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행사를 두고 항미원조라고 부르며 한반도를 침략한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와 승리했다는 선전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분명 이것은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발생한 6.25 전쟁을 왜곡하는 것으로 이미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중국 인민들에게 세뇌하는 것인데요. 특히 올해 이 유해 송환마저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마저 쏙 빼고 영웅들이 귀환했다는 이야기로 자신들의 한국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올해 6월로 되돌아갑니다.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은 우리나라 정치인을 초대해 한중호 오증진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발언을 읽으면서 시작됩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이라며 논란의 베팅 발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 순응하여 적절하게 투자한다면 중국 경제 보너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상당히 강압적인 말투로 외교 관례상 무례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이 발언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며 규탄했고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으로 규정하며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주중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이 최근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중 관계는 또다시 냉기류를 타고 있었고 그 시기와 맞물려 예정되어 있던 중공군 송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9월 송환 계획을 가지고 중국 정부에 실무협의 요청을 했지만 중국 정부가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올해 송환 행사는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송환 예정일이 잡혔고 11월 23일 총 25구의 중공군의 유해를 인도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묵묵부답했던 사실은 빼고 중국의 항미원조를 정당화하는 선전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바이두에서는 영웅의 귀환, 7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마침내 영웅의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기사와 함께 2014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913명의 유해가 중국으로 돌아왔고 11월 23일 25명이 추가로 돌아온다라는 내용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항미원조를 정당화시키는 다큐멘터리의 일부분을 편집해 기사로 내보내며 중국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미국에 대한 반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음날 후속 기사로 영웅의 귀환, 북위 40도를 넘어 조국이 당신의 집으로 데려다준다라는 제목과 함께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송환 협상에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사실은 뺀 채 유해가 송환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매체 신화통신에서는 북한 사람들은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한반도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했던 항미원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제목으로 6.25 전쟁 당시 자신들을 돕기 위해 참전했던 중공군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항미원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서 북한의 교과서는 6.25 전쟁은 중국과 함께 미국의 침략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만 서술할 뿐 자신들이 지원했던 내용은 자세하게 없었다라며 현재 북한 내부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했던 업적들이 모두 북한 인민군의 업적으로 바뀌어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들의 중국이 주장하는 항미원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북한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사의 내용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항미원조를 왜 칭송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북한은 자신을 도와준 중국을 칭송하지 않는 것인가인데요. 제 생각에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중국의 항미원조나 그 왜곡된 사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 또 다시 왜곡하는 북한이나 어차피 두 국가 모두 거짓된 왜곡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한 기사를 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건 사실이야. 인민교과서에는 자신들이 미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중국과 소련을 구한 주력군이라고 표현해. 나는 북한에 가본 적이 있는데 관광 가이드가 인민군이 어떻게 미군을 격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더라. 우리 중공군이 한 건 빼고 말이지.
역사는 가릴 수 없어. 그 당시 북한은 40만 명의 미군과 유엔군의 침략을 중국에 힘없이 막을 수 없었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지만 북한은 그러지 않고 있지. 역사를 존중하는 국가 지도자는 역사와 국민 그리고 역사 건설에 일조하는 다른 나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어. 역사적 사실은 뒤집을 수 없고 북한 주민들과 지도자들은 국익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중국 위원군은 북한과 함께 항미원조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항미원조의 위대한 정신도 중국 인민의 귀중한 재산이 됐어. 한국은 꼭두각시 정권이야. 한국은 물론 일본, 대만도 똑같아. 군사와 외교에서 독립하지 못한 곳은 모두 꼭두각시 정권이야. 북한 사람들은 한중수교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사실 서양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 가본 적이 없는 서양인들은 진짜 중국을 모를 거야.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우리의 애국 교육을 적극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북한을 도운 순국 열사들을 추모하고 그 가족들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역사와 영웅들을 잊지 말고 우리는 현재를 위해 싸우고 조국을 위해 헌신해야 해. 중국 인민들과 중국 공산당은 결코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 인민의 반군은 중국 최대의 군대이므로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용감하게 전진해야 해.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소위 국뽕이라고 불리는 영화들을 만들며 중국 국민들의 과도한 애국심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그런 영화들 역시 역사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왜곡한 역사를 북한 또한 왜곡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자신들도 이미 역사를 왜곡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운운하며 중국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항미원조가 진실인 마냥 말하는 댓글을 보면 어떻게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씁쓸하다 못해 안타까운 마음마저 생깁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세뇌 정책에 이용되고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주장한다는 상황에서 진짜 역사를 아는 중국인들은 얼마 없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중국의 이런 정책은 미중 갈등 또는 한중 갈등이 깊어질수록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공군 유해송환 작업은 한국과 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양국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역사를 정치로 사용하는 또 다른 무기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